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의 전래북도 감사가 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새만금 잼버리 파행 책임과 새만금 예산 삭감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김관영 도지사가 새만금 예산 삭감은 보복성이라는 발언을 하면서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고군산군도의 5개 섬을 연결하는 인도교 4개 구간 가운데 2곳이 1년 전 완공됐지만 완전 개통은 못하고 있습니다. 일부 구간에서 다리를 지탱하는 케이블이 크게 흔들리면서 안전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또다시 예산을 들여 안전성 검사를 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화학업체 80여 곳이 밀집한 군산시는 최근 잦은 화학 사고로 시민들의 불안감이 높습니다. 군산에서 첫 화학 안전주간 행사가 열려 화학 사고로부터 안전한 군산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행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익산시 보건소가 지난 2019년 1월 사전 연명의료의향서 등록 기관으로 지정된 지 4년 9개월 만입니다. 시민들의 죽음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4일 화요일 종합뉴스입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라북도 감사가 오늘 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새만금 잼버리 파행 책임과 새만금 예산 삭감을 놓고 여야 간의 팽팽한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관영 도지사가 새만금 예산 삭감은 보복성 같다는 발언을 하면서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최정호 기자입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라북도 국감에서 쟁점이 된 것은 새만금 잼버리 파행 책임. 국민의힘은 전라북도가 잼버리 파행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직위 전체 숫자가 115명이고 그중에 공무원은 71명입니다. 이 중에 전북도에서만 53명이 간 겁니다. 여가부 몇 명 보냈는지 아십니까? 4명입니다. 조직위 공무원 전체 75%를 전북도와 자치단체에서 보냈는데 전북도는 단순히 기초공사만 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걸 누가 믿습니까? 잼버리가 잘 되면 내 덕분, 안 되면 남 탓 이렇게 떠넘기기식 하는 인상을 받는데요. 책임을 느낀다면서 집행위원장은 집행 권한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또 잼버리 파행은 전라북도의 행정 절차 지연 때문에 기반시설 공사 등 후속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공유수명, 점용, 사용 허가죠. 그걸 받아야 거기에 기반시설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전북도는 매립공사가 끝나고 나서 7개월 동안 허가 신청 자체를 안 해요. 반면 민주당은 전라북도는 개최지일 뿐 잼버리 파행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새만금 잼버리법과 조직위원회 정관 중에 조직위원회 결정사항 최종 승인이나 허가 권한은 여성가족부에 있습니다.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집중되어 있는 것이죠. 현 정부의 무능, 무책임, 김현숙 여가부 장관의 그 무능력함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잼버리 사태가 힘들게 진행이 됐었는데 이거에 대한 책임을 개최지인 전라북도에 씌우기 위해서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서 새만금 예산을 삭감했다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새만금 사업 예산을 둘러싼 공방도 뜨거웠습니다. 민주당은 정부가 법을 위반한 수까지 새만금 사업 예산을 삭감한 것이라며 부당함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김관영 도지사가 새만금 예산 삭감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정부의 보복성 삭감이라는 뜻을 내비쳐 한때 여당 측에서 고성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새만금 기반시설 예산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법입니다. 24년 정부 예산이 증액 편성되고 전체 SOC 예산이 증액되고 있는 상황에서 새만금 예산만 78% 감액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 후보도 후보 시절 얘기를 했습니다. 새만금을 중심으로 전북을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국제 자유도시로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새만금에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군산과 김제, 부안의 새만금 관할권 다툼을 꼬집고 나섰습니다. 정부가 새만금 개발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오히려 땅 싸움만 벌이고 있고 전라북도는 중재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문제 삼았습니다.
지금 새만금 방조제 2곳이요. 2015년 중분위가 관할 것 결정을 내렸는데 군산시가 이 결정에 불복해서 소송을 했습니다. 또 군산시 의원님 도지사님이 의원하실 때 지역구세요. 다시 판결 나오기까지 수년이 걸렸어요. 그런데 지금 수조 원이 투자한 새만금 SOC 두고 지자체가 땅 싸움을 벌이는 거예요. 전라북도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국회 심의를 받고 있는 만큼 원상 회복을 거듭 요청했습니다. 특히 SOC 사업이 중단되면 기업 유치 차질은 물론 건설 비용 상승 등으로 더 많은 추가 예산이 소요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SOC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특히 공항이나 항만이나 이런 거 관련돼 가지고는 이 적시에 공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적시에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미 한 공사들이 물에 휩쓸려가고 관리하는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잼버리 파행이 새만금 예산으로 불똥이 튄 가운데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라북도 감사. 이제 국정감사가 끝나면 국회 내년 정부 예산안 심의가 속도를 낼 전망이어서 반전의 기회를 마련할지 주목됩니다. KCN 추정호입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라북도 국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새만금 사업 정상화를 요구하는 침묵 시위가 잇따랐습니다. 새만금 정상화 전북인 비상대책회의는 오늘 도청 앞에 모여 공정과 상식에 맞게 대한민국의 미래인 새만금 사업을 정상화하라고 요구하는 침묵 시위를 벌였습니다. 또 도의회 새만금 진실규명대응단도 오늘 국감이 열리는 도청 대회의실 앞에서 전북 홀대를 중단하라는 현수막과 편말을 들고 새만금 기반시설 예산을 살려낼 것을 촉구하는 침묵 시위를 벌였습니다. 새만금 기반시설 예산이 대폭 삭감되면서 입주기업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은 어제 도의회를 찾아 최근 열린 입주기업 간담회에서 기업들이 투자를 철회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우려를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기업들은 새만금 신항만과 새만금 전주 간 고속도로, 연결도로 등 물자 공급을 위한 SOC 구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 의원은 기업들의 건의사항을 정부와 여당에 전달하고 예산 복원에 힘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라북도가 군산형 일자리 핵심 기업인 에디슨 모터스에 대해 감사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은 오늘 열린 전북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군산형 일자리는 사실상 실패했고 전라북도는 에디슨 모터스 빚 보증으로 52억 원 이상의 피해를 입었음에도 철저한 조사와 감사가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전라북도 대응이 미흡해 막대한 혈세가 낭비됐음에도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관영 도지사는 에디슨 모터스에 대해 감사에 나서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군산시의회가 새만금 개발청이 새만금 현안을 방관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군산시의회는 오늘 성명을 통해 새만금 예산이 78% 삭감되고 사업이 재검토되고 있지만 김경환 새만금 개발청장은 취임 100일을 맞아 자화자찬을 늘어놓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업들과의 약속인 새만금 기반시설 약속이 지켜져야 하는데도 청장은 정부 지키기에만 급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새만금 예산 원상복구와 적정성 재검토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청장이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도의회가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 전부 개정안의 연내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도의회는 임시회를 통해 내년 1월 18일 전북특별자치도가 성공적으로 출범하고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려면 법 개정이 시급하다며 만장일치로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아울러 남원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을 즉각 추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고군산 군도의 5개 섬을 연결하는 인도교 4개의 구간 가운데 2곳이 1년 전 완공됐지만 완전 개통은 못하고 있습니다. 다리를 지탱하는 케이블이 크게 흔들리면서 안전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인데요. 군산시의회 한경봉 의원은 오늘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군산시의 안일한 행정을 질타하고 나섰습니다. 모형숙 기자입니다. 고군산의 방축도와 광대도를 잇는 83m의 출렁다리.
지난 2021년 10월 개통한 후 관광객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군산의 5개 섬을 잇는 4개 인도교 사업 가운데 한 곳입니다. 광대도와 명도를 잇는 477m 구간은 지난해 말 착공에 들어가 내년 말 완공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말도와 보농도, 명도를 잇는 두 구간은 완공한 지 1년이 지났는데도 개통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리를 지탱하는 케이블의 진동 현상이 심해 안전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군산시는 보완공사를 마쳤지만 1억 4천여만 원의 연구용역비를 세워 안전 문제를 진단하고 내년 상반기 결과가 나오면 개통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드넓은 바다에서 섬과 섬 사이에 불어오는 강풍이 뻔히 예상된데도 아무런 대책 없이 몇 년 동안 공사를 진행을 하고 준공검사까지 다 끝난 상황에서 이제야 안전진단을 위한 용역을 추진한다는 것이 303억 원이 투입된 이 사업은 4곳 가운데 한 곳만 개통돼 반쪽짜리로 전락했습니다. 이러다 보니 설계부터 잘못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경봉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지난 2017년 공법 선정 심의 당시 심의와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꼬집었습니다. 2017년 군산시가 추진한 자재 공법 선정 심의는 11명의 외부 기술 자문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해상 교량이나 케이블과 직접 관련된 전문가는 전혀 보이지 않고 오히려 심의 과정에서 3명이나 참석하지 않아 제대로 된 평가가 이루어졌는지 그러면서 안전점검을 위한 전담기구를 운영하고 실시간 감지와 경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고군산 인도교 사업. 두 구간이 완공된 지 1년이 넘도록 개통을 못하면서 허술한 행정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KCN 모영숙입니다. 마을 주민이 참여해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할 경우 이격거리 기준이 완화됩니다. 군산시의회 한경봉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군산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발의하고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마을 전체 세대수의 3분의 2 이상이 참여해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할 경우 이격거리 기준이 30%에서 50%로 완화됩니다. 다만 주민들의 출자 규모가 발전시설 출자 금액 총액의 100%를 충족하도록 했습니다. 전라북도가 소 럼피스킨병이 전국 곳곳으로 확산됨에 따라 차단 방역을 더욱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우선 도내 11개 가축시장이 폐쇄됐습니다. 또 일선시군에는 소 사육농가의 개별적인 모임과 행사를 금지해 줄 것을 지시했습니다. 특히 경기와 충남에 이어 충북에까지 확산된 만큼 축협 등 유관기관과 공동방재단을 꾸려 연무 소독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군산대학교가 의대 신설 희망대학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에 따르면 의대 신설 희망대학은 전국의 13곳으로 도내에서는 군산대학교가 포함됐습니다. 군산대는 지역의 열악한 의료 기반 등을 이유로 10년 전부터 의대 신설을 주장해왔습니다. 한편 울산대와 충북대 2곳은 증설을 희망하고 있고 나머지 11곳은 신설을 요청했습니다. 정원율 익산시장이 기재부를 방문해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 활동을 벌였습니다. 정 시장은 24일 기획재정부 예산실 국장, 각 부서 예산과장 등과 면담을 갖고 홀로그램 기술 사업화 실증 지원 사업과 산재 전문병원 건립 사업 등의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시는 국회 본예산이 통과하는 12월 2일까지 국회와 정부 세종청사를 수시로 방문해 국가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할 방침입니다. 전북도가 글로벌 2차 전지 산업을 선도하기 위해 구체적인 전략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전북연구원은 어제 이슈 브리핑을 통해 새만금 2차 전지 특화단지 지정으로 신성장 동력 확보와 안정적 공급망 구축,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성장 동력을 창출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산학연 협력 체계와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 체계, 기반시설 확대 등 3가지 과제가 있다고 제시했습니다. 한편 새만금에는 2차 전지와 관련해 64개의 기업 입주가 예정돼 있습니다.
화학업체 80여 곳이 밀집한 군산시는 최근 잦은 화학사고로 인해 시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졌는데요. 화학사고로부터 안전한 군산을 만들기 위한 첫 화학안전주간 행사가 열렸습니다. 조아가 기자입니다. 군산시 오식도동 OCI 공장입니다. 지난달 25일 이곳에서 화학물질인 황인이 누출됐습니다. 이 사고로 작업자 2명이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지난달 9일 또 다른 OCI 군산 공장에서는 질산과 불산이 섞인 폐혼합유가 누출돼 주민 20여 명이 인근 초등학교로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이 같은 사고가 군산에서만 올해로 7건, 배관 파손 2건, 탱크 균열 1건, 안전 불감증 2건 등 사고 원인의 절반 이상은 관리 미흡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OCI 군산 공장은 현재까지 23건의 화학사고가 발생해 시민단체들로부터 거센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화학사고 발생 시 출동하는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도 현재 익산에 있어 긴급 출동에는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장비와 전문 인력을 군산에도 배치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화학부조팀에서는 구조나 제도 이런 오식도동까지 오식도동 기준으로 하면 한 4, 50분 걸리는 것 같습니다. 군산시는 최근 잇따르는 화학사고에 따른 시민 불안을 해소하고 화학물질 안전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제1회 화학안전주간 행사를 열었습니다. 최근 잦은 화학사고로 인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데 군산시 화학안전주간을 맞이해서 시민들과 같이 공감을 느낄 수 있는 산업단지의 화학안전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화학안전주간 행사는 24일부터 30일까지 군산대 황룡문화원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정보와 2차 전지 제조에 수반되는 화학물질의 안전한 취급 방안, 화학사고 대비 대응 태세 교육 등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또 주민들을 위한 안전교육과 재난대응 훈련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화학사고를 대비해서 현장 훈련을 진행을 계획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시민분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훈련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현재 군산의 유해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업체는 124곳. 우리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준 화학물질의 안전인식 개선과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KCN 조아갑니다. 군산의 아파트 매매값이 9주 만에 다시 하락하고 전셋값은 2주 연속 떨어졌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16일 기준 군산 아파트 매매값은 일주일 전과 비교해 0.01% 하락했습니다. 이는 지난 8월 14일 이후 상승세를 보였지만 9주 만에 다시 하락했고 도내에서는 유일하게 군산만 떨어졌습니다. 전셋값은 같은 기간 0.01% 떨어져 2주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군산시 보건소가 청소년 산모에게 임신 출산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시 보건소는 24일 만 19세 이하의 청소년 산모에게 국민 행복카드를 발급해 의료비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청소년 산모는 분만 예정일 이후 2년까지 지정 의료기관에서 120만 원 범위 내의 임신 출산 의료비와 만 2세 미만 영아의 의료비 등을 지원받습니다. 국민 행복카드 발급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익산 모현동에 있는 사랑으로 어린이집이 시간제 보육 서비스 기관으로 추가됐습니다. 이로써 익산시가 운영하는 시간제 보육기관은 7곳으로 늘었으며 만 6개월부터 36개월 영유아를 대상으로 보육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또한 익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 평일 야간과 주말 등 휴일에 이용할 수 있는 시간제 보육 서비스가 운영됩니다. 익산의 사전 연명의료 의향자가 9,600여 명을 넘었습니다. 익산시 보건소가 지난 2019년 1월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된 지 4년 9개월 만입니다. 보건소는 상담 및 등록기관을 늘리고 웰다잉 교육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은서 기자입니다. 지난 2019년 1월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된 익산시 보건소.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란 임종과정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해 연명의료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향을 나타내는 문서입니다.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 작성자들은 무의미한 치료는 가족과 스스로에게 짐이 돼 의향서를 작성했다고 말합니다. 자식들에게 부담되지 않고 나도 몸이 아파서 그냥 오래 누워 있어봐. 그게 무슨 나한테도 불행이요.
시 보건소에 따르면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 작성자는 2023년 10월 22일 기준 9,637명입니다. 2019년부터 평균적으로 매년 2,000여 명씩 등록한 것입니다. 등록자 증가에 따라 읍면 보건지소 15곳에서도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 상담 및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존엄한 죽음과 연명의료 결정제도 이해를 주제로 웰다잉 교육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웰다잉 교육을 통해서 죽음을 스스로 미리 맞이할 수 있도록 죽음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고 웰다잉 문화를 조성시키고자 했습니다. 지난 2018년 시행된 연명의료 결정법, 임종에 대한 인식 변화와 함께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 작성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KCN 김은서입니다. 군산의 한 연구소 기숙사 리모델링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가 숨져 경찰과 노동당국이 조사하고 있습니다. 군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후 4시 40분쯤 소룡동의 한 연구소 공사 현장에서 천장에 있던 60대 A씨가 3.5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해 숨졌습니다. 당시 현장에는 A씨를 포함한 7명의 노동자가 건물 외벽을 교체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공사 현장은 공사비가 50억 원 미만으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북보건환경연구원이 코로나19 검사 결과의 오류 위험을 높였다는 전북도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북도는 전북보건환경연구원의 감사 결과 감염병 검체와 시약을 분리 보관하지 않아 검사 오류 위험을 높이는 등 8건을 적발해 행정 처분했습니다. 또 최근 4년 동안 연구활동 종사자에 대한 특수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거나 진단기한을 경과한 것은 23건으로 확인됐습니다. 도는 보건환경연구원에 감염병 관리와 수질 측정망 운영을 철저히 하라고 주의 통보했습니다. 오는 29일 달의 일부가 지구 그림자에 가려지는 부분월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천문연구원은 이날 오전 4시 34분 30초에 부분월식이 시작돼 5시 53분 36초에 종료된다고 밝혔습니다. 달이 지구 그림자에 최대로 가려지는 최대식은 5시 14분 6초로 서쪽 하늘에서는 맨눈으로도 관측이 가능합니다. 다음 월식은 오는 2025년 9월 8일로 달이 지구의 본 그림자에 완전히 가려지는 개기월식입니다. 벼농사에 치명적인 피해를 주는 이화명충 발생이 최근 급증하면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군산시의회는 오늘 서은식 의원이 발의한 건의안을 통해 지난 2021년 공식적으로 10헥타르의 이화명충 피해가 발생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400헥타르, 올해는 500헥타르로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화명충 피해는 인근 서천과 김제, 부안에서도 확인됐지만 원인 규명조차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시의회는 보험 적용이나 특별 재해 지역 선포 등 대책을 선고했습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임실군에서 승용차가 경운기를 추돌해 한 명이 숨졌습니다. 24일 임실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 6시 30분 임실군 청옥면의 한 도로에서 50대 A씨가 몰던 승용차가 앞서가던 경운기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80대 경운기 운전자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A씨가 어두운 곳에서 운전하다 앞을 제대로 보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남원시의회와 시민들이 24일 상경집회를 통해 장기간 표류하고 있는 남원 국립의학전문대학원 법률안 통과와 조속한 설립을 촉구했습니다. 남원 시의원과 시민 등 200여 명은 24일 국회를 찾아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논의에 따른 국립의전원 법률안 통과를 요구했고 의원 5명이 삭발했습니다. 한편 국립의전원은 폐교된 남원의 서남대 의대 정원을 활용해 남원에 설립될 예정이었지만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장기간 표류하고 있습니다. 임실치즈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고 지정원 신부를 기리는 카페가 임실 읍내에 들어섰습니다.
임실창고 1964는 2019년 전북형 햇살 가득 농촌대생 프로젝트 사업 선정에 따라 140평 규모의 양곡 창고를 베이커리 카페 창업 공간으로 리모델링했습니다. 임실창고 1964라는 이름에는 지정환 신부가 처음 임실해온 1964년의 의미가 담겼습니다. 주메뉴인 토굴방은 지신부가 치즈를 보관하기 위해 만든 토굴을 모티브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조아갑니다. 제19회 보석 문화상품 공모전에서 박윤지 씨의 백제 다향이 대상에 선정됐습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보석박물관이 주관한 이번 공모전에서는 58명의 수상자가 선정됐습니다. 대상에는 박윤지 씨의 백제 다향, 실물 부문 금상에는 김소연 씨의 미륵 사진은 알고 있다, 아이디어 부문 금상에는 김채연 씨의 사파이어 목걸이가 선정됐습니다. 이번 수상작 중 일부는 시와 보석박물관의 홍보 상품으로 제작될 예정입니다. 익산 교도소 세트장에서 열리는 경이로운 감방생활 2세 캠핑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시는 오는 11월 4일부터 5일까지 1박 2일로 진행되는 경이로운 감방생활이 온라인 사전 예약을 시작한 지 2시간 만에 매진됐다고 밝혔습니다. 2세 캠핑에서는 음식 만들기 대회, 아가페 정원 방문 등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군산시가 2023 군산시 여성 한마음 대회를 개최합니다. 시에 따르면 시 여성단체 협의회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오는 26일 월명체육관에서 시 13개 여성단체 회원과 시 거주 여성을 대상으로 개최됩니다. 행사는 아랑고 고장구 공연, 여성복지기여 유공자 포창, 운동회, 경품 추첨 순으로 진행됩니다. 한편 여성 한마음 대회는 지난 2002년부터 개최됐습니다. 김완수 작가가 익산 교육지원청에 도서 560권을 기탁했습니다. 교육지원청에 따르면 김완수 작가는 그동안 발간한 펭귄 교육팝업북 210권, 환경동화책 350권, 800여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기탁한 도서 560권은 시 유치원 69곳에 배포돼 지구온난화 등 환경문제 눈높이 교육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한편 김완수 작가는 극지방을 25번 탐방하며 촬영한 펭귄 사진으로 도서를 발간해왔습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군산시 보건소 서부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서부지역 60세 미만 만성질환자와 건강위험 요인 보유자 등을 대상으로 오는 12월 5일까지 18회 일정으로 운동 더하기, 건강 더하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다양한 프로그램이 예정돼 있어 참여를 희망하거나 기초 건강검진을 원하는 시민은 서부건강생활지원센터에 문의하면 됩니다. 군산시 대명동에 위치한 그랑호텔이 착한 가게 53호점으로 가입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랑호텔은 10월 신축돼 청결한 31개의 객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김종현 대표는 착한 가게 가입으로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도울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참여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전북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겠습니다. 내일 도내 기온은 7도에서 출발해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군산은 2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익산은 2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남부 모든 해상에서 잔잔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